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FOMC 전까지 발표될 경제 지표에서 큰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번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9월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또한 머지않은 시일 내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올바른 궤도로 가고 있고 고용시장도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속도가 적절할 것 같다며 고용시장의 건강함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펀드 스트렛의 톰 리는 연준이 경제 지표에 의존적인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를 통해 연착륙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연준은 데이터 의존도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놓쳤고 지금도 연착륙 전환기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사실상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7월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예상과 일치함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이며 최근 BOJ의 정책 결정은 적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에다 총리의 이 같은 매파적인 모습에 달러 엔 환율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가운데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잭슨홀 미팅에 참여한 여러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따라서 곧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금리 인하를 하되 베이비 스텝을 할지 아니면 빅컷을 할지 그리고 미국 경기와 또 현재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또 나스닥 선물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1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6.82%로 집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의 심리적 마지노선의 금리는 7%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자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신선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이전 수치보다 0.1% 높아졌는데요. 일본 정부의 전기, 가스 가격 보조 정책 종료로 에너지 관련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1.9% 오르며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모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23시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도 공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날인데 11시부터 파월 의장 연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뭐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말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향은 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 연설 잭슨홀 미팅부터 다음 주까지 또 체계적으로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는지 이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해선시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에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개장 전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10시 34분경 19,706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하락폭을 회복한 0.88% 정도 상승한 19,7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금 미국 경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많은 경기 침체가 처음에는 지금처럼 연착륙처럼 보였다며 앞으로 몇 개월간이 중요하다. 현재는 연착륙과 경착륙 그 사이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착륙에 성공한 건 1995년 단 한 번뿐이라고 하고요. 향후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두 가지 경로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완만하게 인하를 한 뒤에 내년 초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0.5%씩 큰 폭으로 인하를 한 다음에 내년 봄까지 중립 수준으로 여겨지는 3%대로 빠르게 하락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고요. 오는 9월 6일에 발표가 되는 8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선님 일단 네.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재 연착륙과 견착륙 그 가운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요. 그렇죠. 근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그 뭐 경제 애널리스트들도 아니고 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그 분쟁, 이스라엘 전쟁, 아니면 뭐 파월 의장의 연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다들 뭐 민감해들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장하고 우리나라 사이 개장 사이 그 시간이 떠 있고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하지만 우리 그 해외 선물 트레이더 분들은 그때 그러니까 예상은 하되 그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네, 하지만 여기서는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가끔 보면 우리 뭐 교육방에서 이런저런 질문들 하시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대답은 다 드리는데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있나? 대답은 다 드립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차라리 차트를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알 필요는 있으나 적당히 분위기 파악 정도만 하는 그런 상황. 오늘 그럼 이제 곧 시작되는 파월 의장 연설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으로 인해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대응을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맞췄다 틀렸다 해서 맞추면 내가 뭐 매매가 대박이 나고 그건 도박이죠. 네, 아니 못 맞추면 내 매매가 뭐 막 그 계좌가 막 망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마실 거 좀 당부드리고요. 저도 가끔 이제 사람인지라 에러가 나지만 이래서 이럴 거야라고 예측을 하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가 꼬입니다. 상당히 꼬입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지. 파월이 뭐 0.25% 강하게 주장할 거야, 주장할 리는 없을 거라 보는데 파월은 상당히 좀 중도를 걷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식을 세게 물려 있으신 분들은 0.5, 예, 뭐 0.5%, 예, 50bp죠. 50bp를 내려주는 걸 원하실 수도 있는데 위험한 발상입니다. 50bp를 내리면 내리는 것 치고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프트 랜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드에 하드. 50bp 내린다. 그럼 시장이 의심을 하죠. 쟤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안 좋은가? 라고 해서 오히려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고 50bp를 내리면 제가 저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엔캐리는 네, 네네. 뭐? 파월 의장의 가문의 수치라고. 네. 네, 그러셨어요. 네. 네, 네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 엔캐리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를 한 번 더 올릴 거로 보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면 이게 간격이 좁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그런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50bp를 내리는 게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0.25%, 25bp씩 내려주는 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네, 50bp 내리면 그 해리스가 당선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패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오늘 나스닥 급등하죠. 네, 네. 이게 웃기는 게 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엄청난 부대부터는 장대한 굿모닝 한마디에 그냥 뜨고, 네, 한마디에 그냥 쭉 가라앉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한 12시 넘어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를 하실 걸 좀 권해드리고 시장은 지금 25bp에 맞춰서 다 지금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식부터 시작해서 채권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심지어 코인까지. 근데 중요한 건 50bp라고 그러면 시장이 복잡해지겠죠? 네,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파월이 다음 달 25bp 내릴 거예요 라고 말할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들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말해주는 게 서프라이즈인 거죠. 네, 말해주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8월 고용지표가 9월에 나오잖아요. 그게 잘못 나오면 안 나오면 이미 말은 뱉었고 데이터는 안 좋고 금리를 내리기는 안 좋고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 뭐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있죠. 파월이 처음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게 파월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일시적이다. 아니면 구조적이다. 구조적이라는 건 연속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파월은 일시적인 걸 선택을 한 거고 네. 근데 지금은 근데 상황은 구조적으로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욕을 먹었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1년 7차례 1년 안에 7차례 동안 금리 인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1년 반 동안 동결을 했고 지금 막 죽겠다 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시장에서 죽겠다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막 우는 거죠. 금리 내려달라고 우는 겁니다. 네, 지금 네. 파월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시작을 했네요. 네. 네, 뒤에 잭슨 홀이라고 쓰여져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릴 거고요. 네, 계속해서 또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인사 한마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언제죠? 어저께 저 이렇게 뺄 줄 몰랐거든요. 어저께 그냥 저는 적당히 박스일 줄 알았는데 네, 박스일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그게 다른 건 없는 거죠. 우려감? 네, 파월이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글쎄요, 그때 몇 번 당한 거 이후로는 몇 번 당했었죠. 잘못 말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에 좋게 말한 적도 있었고,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됐죠? 잘못 말한 경우에는 다시 회복이 됐고, 잘 말해서 올라간 경우는 다시 내려왔고, 그 다음 날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저께 제가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뺀 거를 오늘은 얼추 다 올려놓지 않을까? 네, 어저께 그 뺀 거, 그러니까 판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어제 뺀 거를 다시 올려놓고 많이 올리면 한 2,250 정도까지 2,200 정도까지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가 구름대 상단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올려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아주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네, 좋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만약 실수를 한다면 그런데 뭐 그러면서 막 이게 있잖아요. 뭐라 말을 하는 상황에 벌어지면 시장은 또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여부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논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반응을 포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잭슨홀 미팅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작과 동시에 일단은 지금 나스닥 선물 19,868포인트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12시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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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2시까지는 좀 관망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사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9월 6일 발표되는 이 8월의 고용 지표도 중요하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실업률을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고용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네. 경기 완성의 끝판왕이니까 제일 후행으로 나오는 게 그거니까 만약 실업률이 올라가 있다면 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발작을 한번 일으킬 수 있겠죠. 네, 근데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금리를 내리는 걸로 정해져 있다. 얼마를 내릴지도 얼추 정해져 있다. 네, 많이 내리면 시장이 원하는 건 많이 내리는 거지만 실제로 많이 내리면 큰 충격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25bp 0.25%가 모두가 원하는 답이다. 근데 그 답을 말로 쉽게 줄지 아니면 파월이 지금 그러잖아요. 정책 조정할 시기가 왔다. 네, 저 말이면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은 올라간다고 보고 왔습니다. 네, 어저께 뺀 거 그대로 다 올리고 이게 저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투매거든요. 투매. 그다음에 포모.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투매보다는 포모가 오지 않을까. 네, 2년 전에 파월이 이 자리에서 7분인가 8분 만에 몇 마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하고 질문도 안 받고 돌아섰잖아요. 그때 그 긴축할 때 예. 금리 올릴 때 지금은 좀 반대지 않을까. 네, 지금 파월이 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파월은 크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가문의 수치로 대대손손 파월이 2번 말아먹었어. 2년 동안 2번 말아먹었어.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는 일단 내리는 걸로 보고 9월 달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아주 좋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주 뭐 시장이 아주 원하는 대로 딱 떨어지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아주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공포감이 오겠죠. 경기 침체 아니냐? 그러지 않는다면 적당히 나온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답이라는 거는 그러면 상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일단 금리는 25bp를 내리는 거고 예. 거기까지 FOMC까지 그 주가가 어디까지 가냐가 중요한 거겠죠. 만약에 네. 좀 오버했다 그러면 FOMC 이후로 내려올 것이고 그만큼 못 가고 계속 횡보만 했다면 조정만 했다면 FOMC 이후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또 9월에 나올 고용률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예상치를 너무 상회하거나 아니면 하회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그런데 마손이 갑자기 또 막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앵커님께서 매매를 안 해보셔서 네. 그냥 흔들리는 거 선풍기 한번 불었는데 이게 무슨 그 뭐냐 그게 뭐냐 그 허리케인이 왔다 가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럼 뭐 10포인트, 20포인트 빠지는 거 우리 트레이더들은 그래? 이 정도씩 큰일 났어.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에 밑으로 한 100포인트 막 빠지고 1000포인트 빠지면은 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꼴랑 지금 얼마 빠졌나요? 30포인트 살짝 빠졌거든요. 우리 대화하는 사이에. 네. 우리 30포인트면 얼마죠? 120틱. 이거는 우리 1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특수니까 1, 2분 사이에. 그래서 나스닥 하는 거죠. 방향을 잘 맞추고 지지저항대를 잘 찾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스닥으로 1분, 2분 만에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과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예. 주식시장에서 하루에 5%, 10% 그렇게 수익 냈다고 막 박수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래? 그래? 이거죠. 그래? 우리는 그 부분을 잘만 이제 차트를 좀 하신다면 매매를 잘 하신다면 하루 종일 한 6시간 앉아서 벌 수익으로 우리는 5분, 10분 만에 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인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경험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니까 월요일날 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우리 그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시면 무료로 그런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평선 매매를 했는데 본인점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면 알아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살짝 긴장하셨던 건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우리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그럼 이보다 더 오늘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같은 날은 12시 이후에 매매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건 예. 파월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네. 시장에다가 그런데 지금 상황 안 좋아. 그럼 그래?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조정할 거야. 그래? 그리고 올라가는 거고 왔다 갔다 파동을 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난 들어갔는데 위로 한 20포인트, 80틱 정도 수익인데 파월 의장 기침 한마디에 훅 내려가 버리면 허무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가면 정리하고 그런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통해서 나만의 원칙과 철학을 또 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허생 마스터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님 또 네. 예상했던 대로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정하겠다. 네. 사실 뭐 다 예상했던 네.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의 이 데이터는 그냥 8월에 고용지표, 그러니까 9월 다죠, 6일에 다. 발표되는 고용도 거. 있고 네. CPI 이후죠? FOMC가 아닌가요? CPI 이후 겁니다. 그 전에 나오는 고용 지표들을 다 보겠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물가 지표나 고용 네. 지표 모두 다 이제 참고를 해서 네. 결정을 근데 말은 하겠다. 그렇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FOMC 전까지, 9월 FOMC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좀 변동이 많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월도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게 증시 변동도 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건데 세게 말하면 지금 난리가 날 것이고 약하게 말하자니 그러면 또 이제 며칠 전에 8월 초에 했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자기 딴에는 정상적인 그런 걸 찾아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말할 거라는 건 시장에 참여한 그 트레이더들뿐만 아니라 상당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예측을 했던 겁니다. 경제학자들도. 그리고 제발 부탁하건대 많이 내리지 말라고 그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많이 내리면 시장이 더 발작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지 크게 시장에 충격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파월이 인플레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 지금 미국 경기는 건재하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네. 금융위기 때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금융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미국의 금융 쪽은 탄탄합니다. 단지 하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금융 쪽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 이제 괜찮은 편인데 이번에 작년 3월달에 무너진 그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는 흑자 보도가 난 거잖아요. 채권을 네. 갖고 있었는데 너무 듀레이션이 긴 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중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내가 갖고 있던 채권 값이 헐값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펌프질하는 거죠. 야, 저 은행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줄 서서 돈 뽑았는데 스마트 뱅킹으로 바로 출금하니까 이제 항복한 거죠. 아, 돈 없어. 배째. 뱅크런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보도가 난 거죠. 시간이 길었다면 1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예금을 안 찾았다면 아니면 좀 천천히 찾았다면 전혀 부도가 나지 않을 상태였는데 그렇게 된 거고 2008년도에는 금융 그게 메커니즘이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이건 시장을 안심시키는 거죠. 지금은 경기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 전에 빠졌으니까 그때 나와서 말씀드린 게 그 크게 한번 정리해드렸잖아요. 지난주였네. 지지난주에 이게 경기 침체 우려인 거지 공포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기 위기는 절대 아니고 GDP가 플러스인 이상은 경제 위기. 금융 위기처럼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없는 거 코로나 위기처럼 팬데믹 위기처럼 경기 침체 정도는 올 수 있으나 아직 모든 지표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건데 기업들이 크게 설비를 투자한 게 없습니다. 우리 공장이 어디죠? 세계 공장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누구죠? 그 트럼프도 막 뭐라 해. 바이든도 막 뭐라 해. 막 좋아.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기다려봐 하다가 결국 설비 투자 크게 못했거든요. 2차 전지 빼고는. 나머지 설비 투자 못했어요. 막 지으려고 하다가 야, 안 돼.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와. 빽해 해서 미국에 대주고 보조금 받고 이런 상황이라서 경기 침체가 올라 그러면 내가 뭐 100개를 팔다가 1000개를 팔 걸 예상해서 공장이나 설비를 늘렸어야 되는데 전혀 늘지 않았죠. 거의. 그렇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도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위기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매출에 타격이 있을지언정 한마디로 설비를 증설하는 거를 놀리고 그걸 또 강제로 처분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막 갚아나가야 되는 고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도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마일드하게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측의 근거는 그겁니다. 크게 돈을 들인 게 없다. 한마디로 내가 뭘 하려고 자영업을 하려고 1억 들이고 10억 들여서 뭔가를 한 게 없다. 네, 그리고 나는 10억 원어치 저기다가 뭐 또 설비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그냥 1억 원어치 지금 장사하고 있다. 1억 들인 그 가게에서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라 그러면 다들 뭐 물건 좀만 안 팔리면 경기 침체 아니야?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30포인트 떨어진 거 가지고 막 태풍 매미 온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건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거죠. 경제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애널리스트가 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전쟁학 뭐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 없죠. 군사와 관련된 것도 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뒤늦게라도 대응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냥 TV 그런 것들은 자막만 보시고 그냥 움직이는 차트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에서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또 전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파월이 강한 노동시장 지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곧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베이비 스텝일지 빅컷일지는 우리가 또 힌트를 주는 대로 바로 또 속보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허생 마스터님이 워낙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해박하시니까 이 잭슨홀 미팅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좀 관망세가 보여지다가 오늘 8,300만 원 정도 선까지 지금 살짝 올라갔습니다. 소폭 올랐어요. 그리고 추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더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자산군은 정책과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반응이 빠르고 많이 오느냐가 문제인 건데 비트코인은 솔직히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코인은 솔직히 그 펀더멘털이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없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출이 얼마고 뭐 지금 뭐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고 여기가 자기 자본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이 얼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EPS 등등등등 있는데 뭐 퍼드하고 막 그러잖아요. 구하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약간의 투기 심리, 약간의 욕망,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소유욕 그런 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코인에는. 근데 이게 반영이 되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지. 집 기둥불을 뽑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코인에다가. 그렇다 그러면 시중에 자금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게 코인입니다. 그리고 주식이겠죠. 모든 자산군들이 영향을 받아요. 언젠가 한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뭐 코인이 오르나요? 주식이 오르나요? 아니면 뭐 금이 오르면 골드가 오르면 주식이 내려가나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산군들이 반응이 다 상승입니다. 심지어 골드도 골드도 코인도 주식도 다 상승입니다. 그런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반응이 나오는 것들을 잘 보고 찾아가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겠죠.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코인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달러로 보는 게 익숙해서 달러로 보면 72,000선이 72,000 따지면 우리나라 1억이 좀 넘는 거죠. 이 정도가 상단이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엔캐리로 하단을 찍은 게 여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을 때, 야 이거 미쳤구나. 그때 여기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역대급이었어요. 여기까지 보통 내려왔었거든요. 이 정도 54,000까지 그리고 56,000, 58,000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다가 1,400원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나옵니다. 이때 많이 털려 나갔죠. 이게 거의 FTX 파산급이었습니다. 이때 내려온 게 하루에 18%가 내려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 하루에 10% 이상씩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죠.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몇 배를 써야 될지 10배를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18%가 나왔습니다. 18%면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마이너스 18%.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반등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61,000에서 6만 좀 크게 해보죠. 크게 해보면 61,000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61,000에서 2,000 이 정도 사이에서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으로 뚫는다 그러면
64,000, 68,000, 7만 정도까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 만약 오늘 파월 의장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과 관련된 건 가장 크게 받는 게 코인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이 주식이죠. 네,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뭐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도 저는 일목균형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목균형표로 코인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심리로 오르는 게 바로 비트코인 위험 자산인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돌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셨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6만 1천에서 2천 정도 돌파 시에는 최대 7만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끝이 났고요. 자,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또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마스터님.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는 12시까지 관망 얘기하셨는데 네, 일단 연설이 끝난 상황에서 크게 뭐가 없으니 일단 매수로 다시 돌아가신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별 내용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대답 뻔하지 않습니까? 파월은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이 결국은 다 그러니까 요점 뭐죠?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하지만 뭐 정책을 바꿀 때가 됐다. 금리 인하죠.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 시장이 기대하는 말 어느 정도 정조준해서 쌓아줬다 그러면 어저께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어저께 이만큼 뺐습니다. 어저께 고가가 0.58, 저가가 마이너스 1.85. 두 개의 차이가 지금 보면 2.3%, 2.4%네요. 2.4%를 고점에서 뺀 겁니다. 네, 고점이 2만25. 어제 고점 2만 25에 30 정도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뭐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했었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60일 이평선이죠. 여기가 트레이닝 뷰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우스가 헷갈리네요. 네, 여기가 60일 이평선입니다. 이 정도까지 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정도가 지금 뭐죠? 구름대 하단 그리고 60일 이평선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어저께 뺀 자리까지는 일단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 그리고 많이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포모가 돈다. 그럼 이 자리죠? 구름대 상단. 이 자리까지, 이 자리가 2만 200, 2만 2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렇게 크게 파월에 부추기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저께 뺀 거 정도 올리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막 튀어 올라갈 만한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시장에 재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차트를 보면 어디에서 진입을 하면 되겠냐? 보면 일단 구름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자리입니다. 775, 780, 아니 775 얼마죠? 이 자리가 780 정도 되겠네요. 780, 785 이 정도가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아니면 여기 7720 사이에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마디가로 따진다 그러면 현재 이 자리죠. 잠깐만요. 여기 좀 축소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9,770에서 780, 785. 그 정도 80 사이요. 80, 85 이 정도까지 이 자리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죠. 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 마디가로 본다면 675 전후로 보시면 되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600, 59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 본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900선이죠. 19,900선이 저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만선 라운드 피겨죠. 라운드 피겨 저항대가 꽤 있을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막 990, 980 막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2만선 또 한 번 튕겨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제 2만선을 튕겨낸 거죠. 2만 25면. 그렇게 된 거고 조금 더 이제 본다 그러면 현재 튕겨내는 게 여기였죠. 950부터 튕겨내네요. 950부터 ทิ้겨내고 그리고 2만 25. 그리고 위로는 900. 요 900이었죠. 900 튕겨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900, 955, 2만. 그렇게 저항선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구름대 만약에 더 알고 싶으시고 난 좀 매매 스타일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 차근차근 교육방까지 연결해서 3일 무료 체험, 3일 동안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배우셔서 나는 이렇게 좀 선지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다. 그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매수 자리 한 2개 정도 지금 좀 넓게 잡아주셨는데 19,900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 밑에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말씀하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린 자리가 매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매도 자리를
말씀을 안 드리는 건 네. 물리실까 봐. 아, 양방으로 치다가 한쪽에 네. 물리실까 봐. 네, 사람이 솔직히 손절이 쉽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 매매 보면 손절이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그것도 직접 하고 있고 했었고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손절을 친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물리는 건 900, 950, 2만 이 정도 사이가 매도를 칠 만한 자리긴 한데 그냥 내려왔을 때 매도 받으시는 게 제일 속 편한 거겠죠? 현재 분위기는 상방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 선도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매수 자리로 주신 거네요. 일단 네, 그쵸. 오늘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자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19,770에서 780 정도 사이 매수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 이 선을 만약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9,600에서 590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약 또 위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19,900에서 19,950 정도에서 또 한번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재 또 시황과 관련해서 잘 얘기를 해주시고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구체적인 포인트까지 짚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허생 마스터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만의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만의 노하우 ABC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네, 관련해서 또 짚어주실 거죠? 네, 오늘도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다른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촉박하죠. 파월 의장이 오늘 좀 많이 시간을 잡아먹어서 우리가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잘밤에 좀 미팅을 하고 그러시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거 일부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플랜 ABC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죠. 그리고 B는 돌파입니다. 후행스팬 돌파고 C는 변곡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우리가 돈을 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우린 트레이더니까 어떨 때는 수익이고 어떨 때는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수익이고 또 어떨 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적으로 본다 그러면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법이든지 간에 기법을 좀 정확하게 아시고 적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는 플랜 ABC 이렇게 계속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걸 보시고 또 같이 따라도 해보시고 함께도 해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이라는 게 오실 거거든요. 플랜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파, 전환선이 검은선이고 기준선이 핑크색입니다. 전환선은 5이평선 정도 보시면 되고 기준선은 22평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 완전 태생은 다릅니다. 네, 한마디로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냐? 동물인 건 같지만 태생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게 신뢰도가 높냐? 신뢰도. 그렇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났을 때 수익이 날 확률, 신뢰도가 높냐? 아니면 5, 22평선 신뢰도가 높냐? 당연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전환선 기준선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 오시는 분들한테는 교육 자료도 있으니까 동영상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 이렇게 나면 우리 허생 차트에는 삼각형이 나옵니다. 데드 크로스는 파란색 삼각형, 골든 크로스는 빨간색 삼각형. 보시고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땐 이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다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매도는 여기서 매도를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이 쓰는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에서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돌파하는 거죠. 위로 돌파하면 매수, 밑으로 돌파하면 매도인데 되게 쉬워 보이시죠? 하지만 이걸 하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수익을 줍니다. 실제 본장에서
뭐 40틱, 50틱은 기본이고 100틱, 200틱, 심지어 추세가 나오면 500틱, 600틱도 이 플랜 B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빠릅니다. 힘이 좋아야지 가는 거라서 나스닥에 적합한 거고요.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후잉스팬은 현재 주가의 26개 캔들 뒤에 따라오는 선이 후잉스팬입니다. 후잉스팬 뒤에서 따라오는 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구름대를 돌파하고 캔들을 돌파하면 그때는 매수로 진입하는 거고 위로 돌파하면 밑으로 돌파하면 매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스닥에서 좋은 건 이 위 구름대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저항대가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겠죠. 밑이든 위든.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변곡인데요. 이 변곡이 그냥 말이 변곡이지라고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추세. 근데 그 추세를 만들어내는 게 뭐죠? 정배열, 역배열. 이 변곡의 정배열, 역배열 잡아내는 겁니다. MACD하고도 연관돼 있고 변곡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낮다면 빨간색 별이 뜬다. 허생 차트는 별이 뜹니다. 이젠 여기서 이 26개 앞에 이게 양운으로 바뀐 거죠. 이 양운이 곧 정배열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의문은 역배열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정배열, 역배열 먹으려고 언제 나오는지 도저히 감이 안 와서 뭐 딴 것도 못하고 TV 보면서 모니터 보고 있는 사이에 정배열, 역배열 왔다 가면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정배열, 역배열 나오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고민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름대만 보시면 양운으로 바뀌었다. 정배열 시작이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배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지리저항이나 힘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그건 이제 경험으로 추가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부산물인 거거든요. 그걸 뭐 정배열 났다고 우주까지 날아가고 역배열 났다고 땅끝마을 막 밑에 지하철에 지하실에 막 다 뚫고 가는 건 아니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다 경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매매를 해보셔야 하는 거고 또 내가 거기서 정리를 해보는 손맛이 있어야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C하고 우린 플랜 A로 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워낙 빨라가지고 못 잡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같이 교육방에서 매매를 하는데 거기서 시장가로 들어가세요. 막 이런 말, 시장가로 들어갑시다. 이런 말은 못 하거든요. 현재가로 들어가는 건 가능해도 아니면 지정가로 들어가는 건 가능해도 시장가로 막 대충 때려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랜 A하고 C가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개인 매매하실 때는 플랜 B를 많이 이용하신다. 그런 내용들은 무료 공개 방송 오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다.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그걸로 봤죠? 그 횡보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으나 다들 소심하게 주고받지 않을까? 펀치를 주고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는 다 뭐랄까 그 짤먹까지는 아니지만 단타 아니 중타까지만 치고 빠지고 했습니다. 뭐 60틱 먹을 수도 있었고 100틱 먹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위험보다 많을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큰 낙폭 없이 박스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쭉 끌고 갔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우리가 수익을 냈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시간대를 보시면 이게 지금 1분입니다. 30분부터 31분까지 월요일 날 여기는 33분부터 33분까지 1분이 채 안 걸린 수익이죠. 이게 1분짜리 수익이고 이게 1분도 안 되는 수익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받았고 여기 구름대 하단이죠. 매수를 받아서 여기까지 기준선 부분까지 올려서 정리를 한 거고 여기는 매도를 쳤죠. 구름대 상단에서 하단에서 매도를 이제 거꾸로 쳐서 수익을 낸 겁니다. 합하면 70틱, 아니 80틱 정도 되는데 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를 하셔야죠. 한 틱에 보통 한 7,900원, 7,800원 하니까 7,600원인가요, 요즘? 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점만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들어간다면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근데 그 타점 조준하는 건 혼자서는 어려우시니까 도움 받으실 분들은 도움 받으실 부분은 받으시고 또 그런 원리들을 여기죠 ABC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써먹는 거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먹어야지. 써먹는 방법을 함께 풀어나가면 결국 나도 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화요일 날도 여기에서 참 우리가 탔는데 우리가 여기 탔거든요. 화요일 날 공개 방송 마치고 교육방에서
그러니까 22시 37분에 탔습니다. 여기 매수로 이 자리에 탔어요. 야, 가겠지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내렸거든요. 아, 내리자마자 1초 만에 갔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거의 뭐 기다렸다는 거죠. 니네 언제 내리지? 이러면서 우리가 탔는데 우리가 내리기가 출발했다는, 이게 거의 100틱이었죠. 거의 100틱 날아갔습니다. 100틱을 날아갔는데 여기서 뭐 차트는 70틱밖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80틱, 100틱 정도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44틱 먹고 좀 어이가 없었죠. 아, 우리 내린 지 어떻게 알았지? 막 그러면서 교육방에서 같이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작 내릴 걸 그랬나? 그러면서 여기서 고생을 다 했죠. 이게 불과 4분밖에 안 돼요. 4분 동안 고민을 했는데 내리니까 떴다. 하지만 돈은 벌었다. 네, 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플랜 A죠. 네, 구름대 하단 지지. 그래서 구름대 하단 지지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린 다 이걸로만 해요. 딴 걸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것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받았고요. 매수를 받았고 보통 여기서 매도 치거든요. 일단 매수를 받았고 우리는 원칙대로,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받은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구름대 하단 지지. 하단이 다 지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지가 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서 40틱 수익을 냈습니다. 원래 더 낼 수 있었죠? 근데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계속 짤먹까지는 아니지만 단타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수익 내는데 한 9분 걸렸습니다. 9분. 꼴랑 이 정도 수익 내는데 9분 걸렸어요. 왜냐면 여기 시간대를 보시면 18분에서 27분이거든요. 왜 끊고 나왔냐? 미장 개장 직전이어서 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0틱 수익 내는 건 22분부터 33분까지 1분 걸렸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처럼 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들이 좀 흔한 자리, 우리가 잘 아는 자리들을 한 4-5개 정도만 딱 찍어 놓으면 그 차트를 그냥 복사를 해서 딱 눈으로 보면 자리가 나옵니다. 난 근데 그걸 모르겠다. 처음부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걸 또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확률을 높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다들 할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배우셔야죠. 일단 배우시고 써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알려드리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알아들으시니까 다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아주 쉽게 이평선 매매보다 더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게 뭐지? 라고 오셨다가 일목균형표에 매료되신 분도 있고 일목균형표를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교육방에서 일목균형표를 다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고 감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이걸로 실제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제가 이제 뭐 신비주의로 차트를 막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다 평범하게 세팅할 수 있는 차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3일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하시면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의 핵심 기법 플랜 ABC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에 적용되는지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름도 귀여운 일목이 3일 마스터 과정도 또 짚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 통화 정책을 전환할 시기가 왔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과열 상태가 아니며 노동시장의 악화를 원치 않는다.
강한 노동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참고해가면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마스터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9,600에서 19,770포인트 매수를 하시게 되면 19,900에서 2만 포인트 선에서 익절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매수선이 안 오게 된다면 19,900에서 2만 선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짚어주셨는데요. 1차 목표인 64,000달러 돌파 시에 중장기적으로 7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